이건 저희 예전에 변비행에서 변종국 기자랑 저랑 박상무 기자님까지 같이 다 나와서 뭐 737의 미래 뭐 이런 얘기했던 그 영상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서 항공사 같은 데서 인건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뭐 AI 같은 최신 기술 최대한 활용해서 뭐 조종사 한 명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뭐 순항 중이라도 한 명으로 줄이는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할 수 있겠다 미래에는 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최근도 아니고 무려 한 4, 5년 전부터 제안이 됐고 유럽을 중심으로 이런 연구들이 쭉 지속이 됐다고 해요. 조종사 한 명이 비행기를 책임지는 시스템은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결론은 났는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인은 1인 조종 솔로 플라이트입니다. 자, 사실 최근 10년 사이에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 실제로 활용이 되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야, 비행기 조종 그거 다 자동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항공기의 자동화 기술력이 매우 좋아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1인 승무 떡밥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긴 하죠. 그러다가 2020년 들어서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닥쳤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국가 간의 이동이 거의 완전히 멈춰서게 됐죠. 당연히 항공사 수요가 급감했을 거고 그만큼 항공사에서는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거고 실제로 많이 줄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1인 승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 양대 항공기 제작사 중에 비행기 시스템에 대한 가중치를 보잉보다는 높게 두고 있던 에어버스에서 프랑스의 항공기 제작사인 다쏘라는 회사하고 같이 2021년에 유럽 항공안전청 EASA에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야, 조종사가 일이 많은 거는 대부분 이륙하고 착륙할 때고 순항 중에는 별로 할 일 없잖아, 우리가 아는데. 그러니까 순항 중에는 조종사 한 명만 둬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순항 중에 파일럿 수를 최소화하는 개념을 EMCO (Extended Minimum Crew Operation) 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두 회사가 당연히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유럽의 항공기 제작사를 중심으로 한 연합체가 그 다음에는 2022년이죠. 아예 그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이거보다 좀 더 발전된 센 안을 하나를 던집니다. 야, 한 명만 태우자. 이륙부터 착륙까지 지금 항공기 기술이랑 통신망 이런 거 좋아서 한 명만 해도 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SIPO (Single Pilot Operation) 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다가 이거를 턱 올려버려요. 이 항공사들은 이거 얼마나 솔깃해요. 변비행 같은 데서도 많이 수차례 얘기했었는데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종사 근무 시간이랑 2인 근무 체제 때문에 비행기 한 대에 장거리 노선 보면 조종사 최대 막 4명까지 태우는데, 이게 만약에 비행 시간이 뭐 16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거기서 또 막 한두 명씩 더 태워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니네 줄일 수 있다? 그럼 얼마나 혹하겠어요, 항공사들은. 반면 매우 당연하게도 조종사들은 거세게 반대하겠죠. 유럽의 조종사 단체인 ECA에서는 긴 문서를 만들어서 조목조목 이 안들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야, 니들이 비행기 기술이 그렇게 좋아졌으면 737 옛날에 맥스 같은 사고 안 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 기술력이 아직 1인 승무하기에는 택도 없다는 증거다. 거기다가 혹시라도 한 명만 근무하던 조종사가 어떤 이유로든 잘못되면 그 비행기 어떡할래? 그냥 포기할래?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그 기술 좋아진 것 때문에 조종사들 일 줄었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그 시스템 가동하려고 판단해야 하는 업무들이 죄다 우리 조종사들한테 오는 바람에 우리는 오히려 일 늘었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반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유럽 항공안전청 EASA가 직접 연구를 하기로 합니다. 조종사가 한 명만 있는 경우 생길 수 있는 각종 비정상 상황들을 가정을 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는지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청문회 같은 걸 해서 조종사와 제조사와 전문가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각종 연구를 최근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이 연구를 하는데 EASA가 쓴 돈이 총 1,42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230억 5천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올해 EASA가 결론을 내고 발표를 합니다. 야, 이거 지금은 안 되겠는데? 라고 발표를 하고 이거에 대한 모든 논의 자체를 접어버려요.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와 연구들이 많았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 기준에서 사실 좀 이렇게 눈에 띈다고 해야 될까 재밌다고 해야 될까 하는 거는, 야, 이거 비행기 혼자 책임지면
조종사들 화장실 어떻게 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끝까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비행을 책임지는 조종사는 조종석을 한시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현재 2명이 조종하는 체계에서는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1명이 조종을 잠깐 혼자서 맡고 다른 조종사가 빨리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데 1명이 조종하게 되면 이 조종사는 교대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그 조종석 자체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항공사와 제조업계에서 말하는 조종석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안도 동시에 당연히 무산이 되는 거죠. 어차피 못 일어나니까. 그럼 이게 찬성 쪽에서는 장거리는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럼 단거리는 가능하지 않겠어? 라고 주장을 하겠죠. EASA에서 이것도 분석을 좀 해봤더니 신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조종사가 평균적으로 화장실을 한 번씩 가는 주기가 2시간 한 9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시간 이하 비행에서는 괜찮지 않나? 방금 말한 건강한 조종사의 기준이 이렇다는 거고 우리 몸의 이 배변 체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좀 있는 조종사는 주기가 좀 더 짧아진다는 거죠. 뭐 위장병이 있다든가 약간 이런 경우요. 여기다가 플러스 여성 조종사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그 주기적인 신체 현상 같은 것들까지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논의까지도 나왔대요. 제조사들은 조금씩 이제 뒤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궁지에 몰린 제조사들에서 그 우주선이나 전투기에서 쓰는 쉽게 말하면 뭐 기저귀라든가 아니면 그 자동 장치들 이런 것까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심지어 항공사에서도 반대. 야, 우리 품격 떨어진다. 조종사들 그 그러니까 주머니를 비행 끝날 때까지 조종석에 그럼 두고 비행을 하란 말이냐. 군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민간 비행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논의들이 막 잔뜩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조종사가 한 명일 경우에는 안전상 중요한 판단의 요소가 많아질수록 조종사가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판단력이 더 저해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신체적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판단 지연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연구 중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허드슨 강의 기적 영화 보시면 그 톰 행크스가 연기했던 설리 기장이 허드슨 강 착륙을 이제 딱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조치들을 막 취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그런 장면 나오는데 부기장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더 나은 안 혹시 있나? 그리고 부기장이 잠깐 생각하다가 사실상 없죠.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경험과 지식이 훨씬 더 풍부한 기장이 책임지고 결정을 하지만 의견을 물어보고 나눌 상대가 있다. 그리고 그 상대가 혹시 모를 나의 실수를 줄여줄 수 있다는 이 안도감은 엄청난 거일 수 있잖아요. 특히나 내 등 뒤에 수백 명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1인 조종 체제로 가능하려면 생체 신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지상에서 이걸 관리하고 서포트하는 방식 같은 게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그런데 개인의 신체 건강 정보도 엄밀히 개인 정보죠. 이걸 좋아할 조종사들이 없을 거잖아요. 자, 순항 중에만 혼자 근무하는 시스템 EMCO에 대한 위험성도 다수가 좀 지적이 됐는데 쉬다가 들어와서 혼자 교대해야 되는 조종사들이 잠이 다 깬 상태로 온전한 정신으로 조종을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좀 제기가 됐다고 해요. 항공의료학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조종사들이 잠에서 깬 다음에 완전히 정신이 들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한 35분 정도가 걸렸대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교대하고 난 다음에 35분 사이에 위험한 일이 갑자기 생기면 그만큼 비행기 통제가 정교하게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수면 관성, 슬립 이너시아라고 부르는데 안 그래도 밤낮 바뀌제 시차 뒤죽박죽 되지 수면 환경도 안 좋지 이런 조종사들은 지상 근무자들보다 훨씬 더 잠 깨는데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속된 말로 잠 덜 깬 상태로 있는 그 정도도 훨씬 더 심해서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순항 중에 엔진에 불이 난다든가 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원래는 조종사가 2명 있을 때는 조종사 2명이 어느 쪽 엔진 스위치를 우리가 조작하고 있는지 이거 맞아? 1번 맞아? 2번 맞아? 왼쪽 맞아? 오른쪽 맞아? 이거를 서로 크로스 체크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한 명이 혼자 근무한다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쉬고 있던 조종사를 깨워서 다리로 올 때까지 엔진에 불 난 거 뻔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점들까지도 잔뜩 지적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EASA가 내린 결론은 항공 기술이 조금 더 숙성되기 전까지는 이 얘기는 꺼내지 말자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해요. 다만 이 논의는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예하는 거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는 했습니다. AI 발전에 따른 자동운항 기술, 그러니까 스마트 콕핏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의 여부와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는 정교한 데이터가 아직 없는 게 많으니 이런 데이터들을 정교하게 수집해서 1인 조종의 안정성이 확보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현재 2인 조종 운영 매뉴얼에서 조금씩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가능한 점들을 계속해서 디벨롭해보자. 이런 결론을 EASA가 냈더라고요. 비행기에 최소 2명 이상의 조종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비행기는 어디가 고장이 나면 바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발전한 항공 기술이 적용된 비행기를 타면서도 최근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들을 국내외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1인 조종 시스템은 수익과 일자리와 다른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논의고 그와 관련된 많은 크고 작고 복잡하고 정교한 이유와 논의들이 오가겠지만 그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안전이라는 가치가 언제든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총괄의 권기범, 제작의 김윤서, 김수현, 기획과 진행의 저는 이원조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